야구를 보는 가장 큰 재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꽃처럼 포수 미트에 꽂히는 강속구 투구인데요. WBC에서 160km를 쉽게 던지던 일본 투수들을 부러워했던 국내 야구 팬들이 시즌 초반 벌어지는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의 강속구 경쟁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0년이 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한국 야구에도 등장한 극강의 파이어볼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지난 1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 키움 안우진의 최고 시속 158km에 달하던 강속구를 연신 받아내던 포수 이지영이 6회 초 갑자기 주심에게 양해를 구한 뒤 돌연 덕아웃으로 향했습니다. 안우진의 강력한 구위를 힘겹게 버티던 포수 미트의 끈이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만 것이었죠. 결국 이지영은 검은색 미트로 바꿔 끼고 다시 홈플레이트 앞에 앉았는데요. 이지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계속해서 지었고 안우진은 한참 동안 웃음을 숨기지 못하며 이러한 이색적인 해프닝을 즐겼습니다. 이날 경기를 중계한 김태균 해설위원은 빠른 공을 받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스스로도 내 공이 그렇게 샜나 싶어 흐뭇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강속구는 분명 야구를 보는 가장 큰 재미 중 하나에 속합니다. 볼끝의 변화 없이 일직선으로 날아와 타자의 배트를 오로지 힘 대 힘으로 압도하는 강속구는 보는 사람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하죠. 특히 올 시즌에는 그동안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수치가 전광판에 연신 찍히며 국내 야구 팬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화 문동주는 온 가족이 경기장 응원에 나선 날 국내 선수 최초로 160km를 넘긴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2일 1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박찬호를 상대하며 3구째의 시속 160.1km의 공을 던진 것이죠. 이는 KBO와 계약을 맺고 각 구단들에게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포츠투아이가 공식적으로 구속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국내 선수 최고 구속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2년 9월 7일 롯데 자이언츠 최대성이 한화 타자 장성우를 상대로 던진 시속 158.7km였습니다. 시속 160km나 100마일은 투수라면 꿈에 그리는 특별하고 상징적인 속도인데요. 그동안 국내 그라운드에서는 2012년 162.1km를 기록한 레다메스, 리즈 등 2명의 외국인 투수만이 이 고지를 넘어섰기에 한국 투수들은 언감생심, 차마 넘지 못할 통곡의 벽이고 불린 게 사실입니다. 야구 본고장인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근래 이를 돌파한 선수들이 부쩍 등장하는 걸 보면서 국내 야구 팬들은 남모를 소가리를 해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오타니 쇼헤이가 2016년과 2021년에 던진 165km가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차에 문동주가 던진 160.1km의 강속구는 한국 프로야구 출범 41년 만에 처음 나온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에 문동주는 160km가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하고 이제 구속에 대한 욕심은 더 이상 내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현역 원조 파이어볼러인 키움의 안우진이 시속 159.8km를 던지며 강속구 경쟁에 가세해 문동주의 승부욕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후 이 공은 KBO 공식 기록상 158.2km로 정정됐지만 안우진은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 제구를 우선시하느라 강하게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에 여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던져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속구 왕좌 타이틀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 야구에도 어린 선수들이 아마추어 시절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문동주와 안우진 같은 20대 초반의 강속구 투수들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올해 스트라이크 존 확대 시행도 젊은 강속구 투수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에서 3년차 강속구 신인들은 대부분 제구의 약점을 드러내는 원석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이라는 신이 주신 재능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제구가 잡히지 않아 결국 심리적으로 위축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미완의 투수들이 몇몇 뇌리에 스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제구가 불안하던 투수들이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며 어느 정도 부담감을 내려놓고 맘껏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속구가 더 위력을 발휘하려면 제구력과 변화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문동주의 경우에는 수준급 커브와 체인지업이 무르익고 있고 이미 다른 투수들의 직구 구속과 맞먹는 위력적인 슬라이더를 비롯해 다양한 변화구를 갖고 있는 안우진은 오타니가 구사하는 변형 슬라이더인 스위퍼까지 연마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한화의 특급 신인 김서현 또한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며 완벽한 프로야구 데뷔전을 치르는데 성공했는데요.
서울고 시절 미국 무대에 도전한 심준석과 함께 고교 야구 최강 투수로 군림했던 김서현은 공교롭게도 올 시즌 한화의 에이스로 떠오른 문동주가 휴식 차원에서 19일 1군 엔트리에서 빠지며 첫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서현은 전날 밤 1군 콜업 소식을 듣고 경기 당일 충남 서산에서부터 버스와 택시를 타고 선수단에 합류했음에도 두산전에서 두 팀이 5대5로 팽팽히 맞서던 7회 초에 등판해 1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두산 로하스를 상대로 던진 첫 공부터 전광판에 시속 156km가 찍히더니 150km 중후반대 빠른 공을 연달아 꽂으며 관중들의 탄성을 이끌었는데요. 팔을 옆으로 휘두르는 3쿼터형의 투구폼에서 나오는 강속구는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조건 배트를 돌리려 마음먹은 타자들은 존을 한참 벗어난 공에도 연신 허공을 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 구속 시속 157.9km를 기록한 김서현은 결국 공 17개로 세 타자를 삼진 2개, 땅볼 1개로 요리하며 팀 승리의 발판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젊은 강속구 투수들의 등장과 직구 평균 구속의 상승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강속구 투수들의 등장이 반가운 건 이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타자들의 육성에도 도움이 돼 변방으로 밀려난 한국 야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출발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야구가 지난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올 초 WBC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투수의 구속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WBC에서는 각 국가대표 투수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빠른 공을 뿌려댔고 이를 공략하는가의 여부가 팀 성적을 좌우했습니다. 우물 안에서 훨씬 느린 공만 봐오던 한국 타자들이 강속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조기 탈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한국 대표팀 투수들은 140km대를 던졌지만 다른 나라 투수들은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꽂았고, 평소 강속구를 접해보지 못했던 한국 타자들은 상대 투수 공략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MLB 스태캐스트의 패스트볼 속도 대비 타율 기록을 살펴보면 투수의 공이 빨라질수록 타자의 기록은 점차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100마일이 넘는 패스트볼에는 타율이 채 2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심찮게 100마일이 넘는 강속구 투수들을 상대하는 메이저리그의 타자들도 이렇게 처참한 성적을 거두는데, 몇 년에 한 번꼴로 이러한 공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나라 타자들에게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야구 흐름에 발맞출 안우진, 문동주, 그리고 김서현의 등장을 반기기는 하되 취해서는 곤란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들의 어깨는 타고난 것이며 제구까지 잡게 된 기술은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이지 한국 야구의 선진적인 쇄신의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 류현진, 김광현, 윤석민, 양현종 등의 괴물 투수들이 한꺼번에 등장해 10년 넘게 이들에게만 의지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결과물은 3회 연속 WBC 1라운드 탈락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인 시각의 육성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강한 파이어볼러라고 하면 어깨나 팔꿈치 부상의 염려가 연관 검색어 마냥 따라다니는데, 모처럼만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일정상 선발 투수인 문동주와 안우진의 맞대결 빅매치가 빠르면 5월 말 또는 6월 중순쯤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이 경기의 전광판을 보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